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스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기본적인 먹거리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됐지만 아직도 취약계층에게는 먹거리가 중요한 생계 문제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섭취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식품 바우처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바우처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특정 계층의 수요자,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자에게 쿠폰을 지급하고 공급자가 수요자로부터 받은 쿠폰을 정부에 제시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때 지급되는 쿠폰을 바우처라고 합니다. 일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증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이 농식품을 구입할 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농식품 구매 교환권인 셈입니다. 돈을 직접 주는 현금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보조의 가장 큰 단점이 정부의 의도대로 대상자가 소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죠. A를 구매하라고 지원해 줬는데 그 돈으로 B를 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농식품에 특정 지어서 교환권 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농식품 거래 활성화도 유도할 수 있어서 정부로선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서울의 차상위 계층 이하 1,023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영양 부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과일과 육류 섭취가 평균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어서 건강 위험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도입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식생활 개선은 물론 국내산 농산물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농식품 바우처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될까요? 체크카드 형태로 매달 일정 금액의 식품 구매비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매장 어디에서나 쓸 수가 있죠. 단 국내산 농산물만 살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구매 가능 품목은 농산물 수급 상황과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 등을 고려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강원 춘천과 전북 완주에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잘 가동되는지 실증 연구도 거쳤는데요. 그에 따르면 실증 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는 평균 19만 2,407원을 식품 구매에 지출해서 서비스를 받기 전인 13만 9,814원보다 38% 더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곡물 관련 지출이 236%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우유, 과일, 채소 순으로 구입액이 늘었습니다. 지원액보다 소비액이 더 많다는 의미로 바우처 사업이 국산 농식품 소비 증진에도 도움이 됐다는 뜻이죠. 체크카드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마트 등지에서 사용할 때 바우처 사용 여부를 주변에서 쉽게 알기 어렵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농식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 농무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 쓰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도 이미 효과를 인정받은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농식품부도 도시, 도농복합, 농촌 지역을 안배해서 내년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에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별탈 없이 통과하느냐에 있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지만 농업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